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똑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태음인의 기질이 넘버1이면 나머지가 넘버2, 넘버3, 넘버4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자 태음인 모여봐. 그럼 다 모였어. 그럼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왜 그럴까? 넘버1, 넘버2, 넘버3, 넘버4의 1, 2, 3, 4의 비율이 어떻게? 다 달라요. 만약에 태음인들만 다 모였는데 이 사람 완전히 살아있는 교과서네. 이 사람은 왜 그래요? 태음인의 기질이 넘버1이 어때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나머지는 완전히 뭐 조금밖에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태음인인데 1, 2, 3, 4의 비율이 4대 3대 2대 1이야.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게? 태음이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소양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또 소음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는 한의원마다 다 달라. 야 어떻게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 한의사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냐. 진짜 한의사는 못 믿겠네. 한의사가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뭐일 수도 있다? 이 사람 1, 2, 3, 4의 비율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 기질이 튀어나오고 어떨 때 보면 저 기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식성을 보니까 이거 같은데 체형을 보니까 저거 같고 근데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또 이거 같고 야 이 사람 헷갈리네. 왜 그러겠어요? 비슷해서 그럽니다. 비슷해서.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 체질감별 하려면 한의사들이 애를 많이 먹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 2, 3, 4가 확 떨어지면 9대 0.5대 0.3, 0.1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느 한의원을 가도 다 그 체질이에요. 그죠? 완전히 뭐 이렇게 예?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인데 어쩌겠어요. 그걸 어떻게 캐치를 못하겠어? 하겠죠. 체형을 보나 식성을 보나 뭐 맥을 보나 다 그건데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체질이라 하더라도 이게 구성 비율이 다 다르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극에서 처음에 음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태극에서 처음에 양의 단계로 갔을 때 요 음양이 요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교감 신경이에요. 여러분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알죠? 그죠? 자율신경이죠?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을 뭘 구성합니까? 시소를 구성하죠? 음양과 같이. 그렇죠? 네가 올라가면 내가 죽고 내가 올라가면 네가 죽는 거죠. 이게 시소죠. 만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게 균형이 항상 유지되고 있어. 이 사람은 예수 부처지 이게 어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중생들은 항상 시달리면서 하는 거죠. 항상 흔들려요. 적당히 흔들리니까 그냥 사는 거고 너무 심하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환자가 되는 거죠. 치료받으러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서로 시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감이 항진되고 부교감이 억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잘 항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까? 많이 안 씁니까? 신경 많이 써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신노동을 많이 해요? 육체노동 많이 해요? 육체노동을 많이 해요. 내 적성에 머리 안 쓰고 그냥 몸만 하는 게 더 편해? 아니면 난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더 좋아? 머리를 써야 돼요. 정신노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가만 놔두면 머리만 움직이고 몸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의도적으로 알람 맞춰놓고 아 운동해야 되겠네. 어디 운동하는 데 등록해놓고 가서 운동하러 가야 돼요. 돈 내고. 돈이 아까우니까 가서 또 해야 돼. 안 그러면 몸을 안 움직여요. 가만 놔두면 머리만 쓴단 말이에요. 신경 많이 쓰고 머리가 정신노동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몸에 어떤 장기를 갖다가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그 장기만 지나치게 만약에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계속 피가 몰려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세포들도 그렇고. 어떻게
내가 주어진 맡은 바 역할을 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 나도 뭔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밥을 먹여야지 일을 하지. 밥도 안 먹이고 무슨 일을 해요. 장기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장기 세포들이 예? 나도 밥을 먹여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내야 됩니까? 피를 보내야죠. 어떤 피? 동맥피. 그렇죠? 동맥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죠. 세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죠. 정맥피에는 뭐가 많은데? 노폐물, 쓰레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 세포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얘들도 생활 쓰레기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 정맥이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 장기가 계속 너무나 과잉 항진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동맥피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운동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피가 어디로 몰리겠어요? 머리로 몰리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에 피가 많이 몰려요. 어떤 피가 몰린다고요? 동맥피가 몰립니다. 그럼 여러분 동맥피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제가 금방 얘기했죠. 생명체들이, 세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동맥이 필요해요. 동맥피가 안 가면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애들이 힘들어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그건 세포의 입장이고 이 온몸의 세포들을 관장하는데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부위에 피가 모자라.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동맥피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체온 유지입니다. 여러분, 체온 유지. 여러분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막 체온 측정하고 들어가세요. 그죠? 사람 체온이 몇 도입니까? 정상 체온이 36.5도죠. 그죠? 1년 365일 36.5도의 체온이 표준인데 정상인데 그죠?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만큼 뭐가 와줘야 돼요? 동맥피가 와줘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5개씩 와야 되는데 요새 왜 3개씩 밖에 안 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체온이 떨어져요. 거꾸로 5개만 오면 되는데 요새 왜 자꾸 6개씩 7개씩 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체온이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정신노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육체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피가 머리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정 부위에 피가 많이 몰려서 뭐 한다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큰일 나요. 자동적으로 어딘가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체온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땀을 내야 돼요. 손등이 좀 화끈화끈한데? 손등에다가 좀 땀 좀 내볼까? 이래갖고 땀나는 게 아니죠? 어때요? 이미 땀이 나고 있어. 어떻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뭘 해요? 체온이 올라가면 거기에는 땀구멍이 열리고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인체가 그렇게 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자고 일어났는데 왜 베개가 젖어 있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는 동안에 머리에서 땀 났다 이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피가 몰렸으니까. 그럼 피가 왜 몰리는데? 정신노동 많이 했으니까. 자는 동안에 무슨 정신노동을 해? 정신노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면서도 땀을 흘릴 정도로 거기에 피가 몰리는 그 정도로 그렇게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같으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밤에 이 정도면 낮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쉬질 않아요. 몸은 그만큼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교감신경들 얘기입니다. 교감신경들. 그러다 보면 뭐가 많아요? 신경성 질환이 많아요. 신경 많이 쓰는데 어떻게 신경성 질환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신경성이 아니에요. 놀다가 다친 거예요. 이건 신경성이 아니에요. 잘못 먹어서 그래요. 이건 영양 부족이에요. 이거 신경성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조치 하세요. 이런 게 적어요. 요거 신경성인데 신경 좀 덜 써야 되겠는데 운동 좀 하세요.
어디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좀 쉬다 오세요. 잘 드시고 머리를 좀 식히세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워요. 누가? 교감신경들이.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그죠?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라는 건 뭐게? 생각하는 게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인 생각보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생각 많이 한다는 게 이런 거 안 좋은 쪽으로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잘 될 수도 있지.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교감들이. 부교감들은 이거랑 반대죠. 거꾸로 합니다. 낙천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좀 준비 좀 하고 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잘 될 수도 있잖아. 좀 기다려보지 뭐. 긍정적이에요. Everything okay. 잘 될 수도 있잖아. 뭘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기다려봐.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면 이러다가 또 뒤집어질지도 모르잖아. 기다려봐.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 낙천적인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누가? 부교감들이. 이 사람들은 정신노동 취미 없어요. 머리 안 쓰고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 육체노동 좋아합니다. 신경정신과 질환 없어요. 불면증, 우울증 그게 뭐지? 왜 불면하는데? 왜 우울한데? 그런 거 없어요. 즐거워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데 뭐. 그죠? 잠을 왜 안 자? 눈 감으면 잠자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자고 싶은데 눈을 감았는데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잠이 안 와. 이해가 안 돼. 잠이 오는데 왜 안 오지? 신경정신과 질환이 뭔지, 불면증이 뭔지, 우울증이 뭔지 이해를 못 해요. 왜?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자고 싶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이놈의 생각, 머릿속에 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RPM이 안 떨어져요. 셧다운이 안 돼. 왜? 낮에 워낙 이거를 많이 정신노동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쉬질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이 교감들 특징이에요. 요 태음인이랑 소양이랑 요 차이, 여러분, 요 차이는 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요 차이 있죠?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태양인이랑 소음인이 가지고 있는 요 차이, 우리하고 너희하고는 달라. 그렇지, 다르지. 그런데 요 차이는 어떤 차이? 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요 차이에 비하면, 요 갭에 비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 발의 피예요. 이게 그만큼 달라요.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이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요 교감신경이 한긴되고 부교감이 죽어가지고 이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얘기 하죠. 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요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부교감이 한긴되고 교감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보다 뭐가 더 많을까? 그렇죠. 거꾸로 이 교감신경이 한긴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좀 다운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교감 계열이 더 많아요. 이 자율신경이 조절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율신경이 실조돼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자율신경이니까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주인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땀나는 거 있죠? 자꾸 저 사람하고 악수해야 되는데 땀나면 어떡하지? 자, 땀구멍이 닫힌다, 실시. 그러면 갑자기 땀구멍이 싹 닫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악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땀이 더 나요. 거꾸로 땀이 안 나. 그럼 어떻게? 이 땀이 안 나네. 좀 땀이 나야지 좀 이렇게 촉촉해질 텐데. 겉에 피부에 땀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건조할 거 아니에요. 껍데기 갈라진단 말이에요. 땀 좀 나보자. 자, 땀구멍 열린다. 실시. 그러면 땀이 납니까? 더 안 나요. 그죠? 땀 나는 거. 또 뭐 있어요? 수면장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미치겠네. 30분이나 지났는데 빨리 자야지 새벽에 나갈 텐데 어떡하죠? 자, 잠이 온다 실시. 그러면 갑자기 사르르 잠에 빠져들어요? 더 안 오죠? 거꾸로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저거 시험에 나오는데 야 지금 내가 껌뻑껌뻑 졸면 안 되는데 자 눈꺼풀 열린다 실시. 그러면 갑자기 눈꺼풀이 확 열리고 잠이 확 달아나요? 아니잖아요. 이놈의 눈꺼풀 왜 이렇게 무거워? 막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잠이 더 와요. 미치겠어 아주. 그죠? 땀 내고 안 내고 잠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교감 계열이구나 또는 부교감 계열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